그리고 경으로 대접해서 부를 때는 여기다 경자를 불려서 역경 이렇게 부르는 게죠. 그럼 주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중국 역대 이제 쭉 그냥 연대표를 쭉 얘기하자면은 전설적인 시대에 가까운 신화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삼황오제 시대입니다. 삼황오제. 복희신농 그 황제라고 해서 삼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제 제요 제공 그래가지고 제신 삼황오제에서 하로에서 그 다음에 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은을 잇는데 은의 마지막 왕이 폭군이 또 폭군의 한 대명사인 주임금입니다. 아주 괴상한 그런데 주임금은 폭군이지만은 힘이 천하장사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했고 토론을 하면은 당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말재주가 빼어나고 지식도 빼어나서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한 형벌도 많이 고안했더라고요. 포락지형이니 누구는 어떤 노인네가 새벽에 그 찬 냇물 겨울에 건너니까 네 정갱이는 특수한 모양이라고 갈라서 보기도 하고 임신부 애를 보려고 임신부 배도 갈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성인 누가 뛰어난 신하가 잘못한다고 자꾸 간언을 하니까 당신 성인이라고 불러지는데 성인 심장은 구멍이 7개인가 9개인가 있다고 하면서 한번 보자고 갈라 죽이고 아주 탐구심도 많고 아주 이제 주임금을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폭정을 일삼게 한데 이제 아주 꼭 여자가 끼죠. 달기. 네. 주임금의 이제 폭정을 옆에서 막 부채기라는 게 달기라는 여자입니다. 사실 어떤 얘기로는 달기는 그 은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은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승인이라고 일컬어 주의 어떤 주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자가 평생 사모했던 분. 주공이 훈련을 시켜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왕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천하의 요녀라고 소문난 그 여자죠. 그 달기와 그 주왕의 폭정을 틈타서 이제 그 은을 무찌르고 세워지는 왕조가 바로 주왕조입니다. 그 주왕조의 역입니다. 주왕조의 역. 주왕조를 이제 열은 첫 임금은 주왕조를 열 때 그 전설이 몇 개가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어요. 백이숙제 전설은 바로 이때 얘기입니다. 주왕조를 처음 왕이 된 임금은 무왕이라는 임금입니다. 무왕. 무예라는 무자. 근데 그 아버지가 문왕입니다. 문왕은 천하 통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왕 때 거의 그 은을 깎아먹기 시작해서 압도할 정도가 됐는데 문왕은 그 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은을 처무찌르질 않았습니다. 문왕이 죽고 나서 무왕이 은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왕 때부터 왕업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문왕으로 받들었죠. 그리고 무왕이 그 아들입니다. 그 무왕,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들은 주공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역도 이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문왕이 그 점사를 달았다고 하니까요. 그게 주시대의 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주역은 주시대에 주로 만들어지고 쓰여졌던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뭘로 점을 쳤느냐? 거북 등껍질로 점을 쳤어요. 거북 등껍질에다 이제 법식대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자기가 점치고자 하는 것을 쓰고서 불에다 굽니다. 불에다 구면 뭐가 어떻게 되죠? 거북 등껍질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 그 한문을 요새는 안 읽어서 다 쓰실 줄 모르지만 저도 하도 안 쓰니까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쓰는 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거북 귀자를 균열이라고 할 때는 균이라고 읽습니다. 거북 등껍질에 금 터지는 게 균열이죠. 균열. 금 터지는 게 균열입니다. 그 구워가지고 금 터진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점 복자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금 터진 모양입니다. 점 복자는 원래 이렇게 거북 등껍질에 금 터진 모양입니다. 요것을 점으로 만들어 여기다 찍은 거죠. 이 복이라고 하면 그래서 거북 등껍질로 치는 점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서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점을 복서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 복서라고 할 때 서가 바로 주역으로 치는 점이 서점입니다. 복점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건 거북 등껍질을 구워서 치는 점이 복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산가지로 주역 시초점을 치는 게 바로 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초첨을 쳐서 미래를 알고 하는 것은 주 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완성된 게. 그런데 전성으로는 하은대에도 주역이 아니라 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대의 역은 연산역, 은대의 역은 귀장역, 그런 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확단을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역은 주대 비로소 그러니까 완전한 체계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역의 원리 자체가 주시대에 만들어졌냐는 건 그게 아니고, 이미 주역의 근본 원리 음양입니다. 태극이라는 건 음양을 포괄하는 조화의 원리지만은 근본은 역시 주역은 음양이 근본입니다. 태극은 드러나질 않아요. 모든 것을 포괄한 우주 전체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극은 그 배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음양입니다. 양을 상징하는 게 음을 상징하는 게. 이것이 주역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진 삼재라고 그럽니다. 하늘, 땅, 사람. 그걸 상징해 세 개를 겹쳐서 8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세 개 겹치면 8종류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건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8종류가 한 2는 4, 4, 2, 8.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이제 8종류의 괴가 있습니다. 이 8종류의 괴는 그 사망오제 중에 복희라는 그 신화상의 그 임금님이 복희 씨가 처음으로 8괴 이 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복희 씨는 신화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복희가 진짜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죠. 대신 분명히 주역은 주나라 때 누구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시절부터 아주 상고시대부터 그 원리가 전해져 왔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이제 우선 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괴가 8괴니까 8개의 괴 이름은 각각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 건자를 쓰고 이건 모태자를 쓰고